네. 자, 오늘은 1월 31일, 1월 31일, 시황봉분들 한번 녹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이 정말 빨리 갔어요. 진짜, 자, 황금돼지해가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나눴는데, 진짜 1월달이 그냥 후딱 가버렸네요. 근데 후딱 간 만큼 주가가 그래도 지난달보다 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또 좋은 힘을 좀 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역시나 지수가 상승을 요 정도 나왔는데 종목의 파동들은 어때요? 종목의 파동들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한수가 그 말했죠. 여기에 대한 저점을 깼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걸 많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종목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수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 또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에 있는 투자자가 거의 다 어디에다 투자하냐면은 지수의 과정들, 지수가 이쁘지 않으면 오히려 뭐 2019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종합주가지수나 주식 투자는 안 어려울 때가 없어서 맨날 어려웠어요. 맨날 어려웠지만 거기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돈을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1월 달에 지금 월봉이 월봉이 지난 10월 달에 부러졌던 것을 거의 절반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절반 회복했죠. 근데 종목들은 10월 30일 기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종목들은 어떻게 V자가 나오더라는 거. V자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지금은 강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시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래 너 그냥 인정해준다고 그냥 말만 합니까? 아니죠. 결국은 돈이 들어와서 매출과 또는 수급에 대한 현황이 이뤄지면서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 1월달 지금 말이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하게 조금 거칠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코스피 지수 보면은 코스피 쪽 보면은 거의 한 달 1월 초부터 거의 뭐 말까지 뭐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최소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매수가 돼버리죠. 물론 거기에서는 가장 많이 접목이 되었던 전기, 전자업종이 많이 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힘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도 힘은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쪽보다는 좀 약간 미흡하다.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의 신용 부분들은 조금 꼈어요. 꼈던 부분들이 조금 그런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1등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미쳤죠. 미쳤던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위에서 조금 막히는 모습이에요. 막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요즘 보니까 뭐 노사간 뭐 성과금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작년 성과금 1700% 지급 최종 합의를 좀 받네요. 보면 부분들이 확정이 되었다. 여기 좀 됐네요. 가결됐네요. 앞전에 뭐 부결되고 했던 부분인데 가결을 만들어 냈다는 거. 그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네.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맞죠? 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대우조선 부분들의 이제 주가는 보니까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재무적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은 편이 아닌데 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시장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리스크를 걸 필요가 있겠나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현대중공업은. 근데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은 부실 채권이나 부실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물론 수주는 받았지만 쟤네들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재무 구조 개선 부분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아요. 대우조선해양이 앞전에는 관리 종목으로 상폐당할 뻔했어요. 당할 뻔해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겨우 산 거를 현대중공업에서 가져간다니까 시장은 어떻게? 그거를 별로 달갑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인수 비용이 리스크가 간다 해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당하는 입장은 좋습니다. 좋은 거죠. 맞죠? 예, 이거는 부담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 카타르 쪽에 60척 정도에 대한 수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대우조선해양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이거 보고 만약에 따라 들어가거나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는 조금 시간적 요소가 좀 많이 걸린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나 또는 건설, 뭐 시멘트 이쪽에 보면 거의 정부의 지금 24조에 대한 규모, SOC에 대한 것들, 예타 면제에 대한 것들에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조금 상승폭을 좀 만들어냈어요. 예,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얼만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보니까, 오늘 조사해 보니까요, SOC에 대한 투자 지역들이 한 곳에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시는 지역이 거의 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맞죠? 네,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이 얼만큼 가는지 한번 진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 순환 도로하고 철도 부분들이 전철 부분들이 많아요. 고속도로, 전철, 맞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도로 부분하고, 그러면 도로 부분하고 전철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뭘 봐야 될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여기에 사업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분석을 해 놔야 되겠죠. 맞나요? 맞으면 1번. 다 지금 포천선, 맞죠? 뭐 KTX. 그럼 결국은 지하철, 전철하고 연결 있는 건설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에 대한 것들은 이번 2019년도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보통 지금 건설주 보니까 지금 건설주에 대한 업황을 보니까요. 건설주 업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의 업황이 지금 2007년 이후로 업황이 지금 계속 죽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멋있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년도에선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건설 부분들은 이익이 어떻게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면 올해 장사는 그래도 괜찮게 될 수 있다. 건설주의 저평가 종목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 적을까? 많다. 저평가 종목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저런 재료로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시장 부분만 잘 봐도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건설주 부분들 바닥에서 계속 사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요?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여러분에게 뭐 계좌도 공개했고요. 투자했던 부분도 공개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과정에서는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요 라인에서 계속 샀다고 맨날 얘기했죠. 맞죠? 팔고 해서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이번 10월달은 사실상 약간의 이익 좀 냈다가 빠져버렸죠. 빠져도 어떻게? 요 구간에 또 샀어요. 또 샀어요. 그리고 소형주는 어떻게 해요? 이번 장 소형주는 바닥에서 V자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뭐 70% 가까이 나왔어요. 70%. 70%가. 소형주의 역할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형주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형주에 대한 힘이 역시나 강하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대형주는 이제 와서 나왔던 거지. 근데 봐요. 일단은 대형주는 한번 눌렀어요. 이게 1월 초에 눌렀던 부분인데 소형주는 누르지도 않고 여기서 이 구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위에 있는 힘들이 점차 더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올해는 건설주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오고 있죠. 맞죠?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이게 조금 더 진화되면 어떻게 됐냐? 약간의 단체성 움직임입니다. 이 단체성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체로 움직이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어요. 건설은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까? 건설은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북주로 된다고요. 이게 남북 경협주로 된다고. 건설주들이 대북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점차 더 힘이 세진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하는 SOC 사업도 걸릴 수 있고요. 대북도 걸릴 수 있어요. 아무거나 걸려도 돼요. 근데 그 내면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의 건설이다. 괜찮죠? 그래서 저평가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구장창 계속 파는 기관 투자자는 왜 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계속 팔아요. 계속 그냥. 계속 팔아. 얘는 계속 사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좋아지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그거 샀어야 되는데 내가 10월 달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손절했다, 비중 줄였다 했던 분들은 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황이니까 간단하고 짧게 굵게 얘기한다면 우상향이 나오기 위한 조정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2200포인트가 이 하나의 갭을 메꾸면서까지 갔죠.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냈네요. 그럼 이 두 번째 바닥이 명확하게 두 번째 바닥이 나온 거예요. 명확하게 두 바닥이 나온 겁니다. 외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신뢰가 좋다. 펀드는 환매가 돼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분들은 어떻게 고객들에 대한 이제 설 연휴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겠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팔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 이번 주 VIP 가족분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우리는 팔고 간다고 했습니까? No. 꾸준하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유 있게 매수를 하고 우리는 넘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설 전에 연휴에 주식을 그 폭탄이라고 생각을 갖고 고향을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결국은 설 연휴 끝나고 현금이 있기 때문에 설 다음날 첫 번째 거래되는 그날 아침에는 갭상승 나옵니다. 이거 종목들 한번 봐봐요. 다 그때 따라가는 거야 이제. 아 이제 시작해야지 하면서 이제 설 연휴 끝났으니까 새롭게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지. 시작은 벌써 했어야죠. 지금 가는 것도 엄청 많은데 지금. 그게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 그래서 두 번째 바닥을 잡았던 이 흐름에서 그냥 시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프를 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그려지고 있잖아요. 차트는 여기서 이제 써먹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트가 안 먹혀요. 기법, 어떤 수급 다 무너집니다. 날고 긴다 해도 주가가 폭락당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리한 국면에서 됐을 단계에는 차트가 이제는 먹힌단 말이에요. 왜? 추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계속 쭉쭉쭉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많이 추세 전환과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또 투자하는 분들도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저평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3월달 가까이 되면은 실적 발표를 많이 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장 부분들이 한 번 더 또 슈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 좀 사놓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